미국에 있는 GM 공장에서 근무를 하는 전미 자동차 노조 소속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12년 만에 파업이라고 합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한국 GM 노조도 지난주 연휴 전에 전면 파업을 했었습니다. 미국 GM 노조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 GM 공장 노조원 약 4만 8천 명이 파업에 돌입합니다. 미국 자동차 메이저 3사 포드와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리고 GM 모두 전미 자동차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미 자동차 노조는 포드와 피아트 크라이슬러 두 회사와는 노동계약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GM과는 끝내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GM 노조의 파업은 2007년 이틀간 발생했던 파업 이후에 12년 만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과 의료보험, 고용안정, 수익 배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GM의 경우는 미국 내 공장 4개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어서 노조와의 협상이 더욱 험난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GM도 지난해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진통을 겪었는데요. 이후 한국 GM 노조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전면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파업 이후에도 한국 GM 노사의 임금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28.4%로 조사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 노인 인구는 3,588만 명으로 노인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이탈리아, 포르투갈이 2, 3위로 조사됐는데요. 한국은 15.1%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는 한국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50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그리고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거치고 또 국무장관을 지낸 라이스 전 장관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아무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해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의 경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가안보 보좌관이 같은 입장을 갖지 못할 경우 떠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서울의 식료품 가격이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고물가로 악명 높은 뉴욕과 도쿄보다도 식료품이 비쌌습니다. 도시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우에 따르면 서울의 식료품 가격 지수는 105.01로 전 세계 375개 주요 도시 가운데 6번째로 높았습니다. 7위는 뉴욕, 그리고 도쿄는 15위였습니다. 서울보다 식료품 물가가 높은 곳은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한 스위스 도시들 뿐으로 7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집을 빌리는 비용이 세계 여러 도시와 비교했을 때 132위로 상당히 낮은 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끝으로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서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에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요.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격을 근거로 전략 비축유로부터 석유 방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